네, 맞아요. 아직 최종 문서를 보지 못했어요. 이번 주말에 벤스 부통령과 이란 고위 관리들 간의 공식 서명식이 열리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 합의가 앞으로 분명히 길고 어쩌면 힘든 추가 협상의 과정에서 첫걸음이었다고 봐요. 하지만 꼭 필요한 단계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38일간의 작전,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군사적 우위는 달성했거나 과시했죠. 하지만 이것이 빠르고 쉬운 작전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했어요. 어쩌면 정권 교체나 체제 분열까지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는 당분간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도전 과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강조해야 할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외교적 절차는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란과 미국은 오랫동안 협상해왔고 전쟁 이틀 전에도 협상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야 하고 분명히 방해하려는 네타냐후 총리 같은 인물들의 노력도 있을 거예요. 그가 이 양해각서에 반대함을 모두에게 분명히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라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더 넓은 국제적 이익, 그리고 특히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이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는 또한 그것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존재하는 시스템에 대해 저는 그 점은 이해합니다. 그것을 체제로 생각하는 것이 더 쉽죠. 하지만 그 체제는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잡아왔고 앞으로 경제적 도전과 재건의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체제는 오랜 시간 동안 내부적으로 반복되는 시위를 통해 정당성 위기를 겪어왔어요. 우리는 그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더 강경해질지 군사화될지 아니면 이념, 종교적 이념에 덜 의존하고 민족주의로 더 기울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 지난 몇 달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이란에 대한 많은 즉각적 반응과 분석이 있었지만 상당수가 완전히 틀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체제가 이런 이야기들과 분석들을 많이 부추겼고 그 결과로 이 지역을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역 안보에 나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의 안보에도 분명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잠시 멈추고 국가와 지역 이익 모두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곧 연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이곳의 안보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란이 미국의 아파치 헬리콥터를 공격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미국 대통령은 필요에 의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이 24시간 전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이스라엘은 자국 민간인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란 국민들 문제로 화제를 돌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언급하셨죠? 저희가 이야기 나눈 해외의 많은 활동가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1월에 도움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을 때 희망을 느꼈다고 표현했어요. 이제 그들은 그가 악마와 거래를 했고 자신들이 버려지거나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현장에서 진정한 정권 교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란은 9천만 명이 사는 거대한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요. 이란 사회에는 오랫동안 시위를 해오며 자국의 현실 속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이란 국민들을 진정으로 도우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것은 매우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이란인들이 겪은 잔혹한 탄압 이후 6주가 넘도록 이른바 도움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월 8일과 1월 9일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란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저는 그 변화가 외부 세력의 결정이 아니라 이란인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부 세력은 이란 지도자들을 효과적으로 축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역할을 해온 건 바로 이란 국민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란인들이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거대한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져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슬람 공화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견뎌냈기 때문에 더 강해졌다고 보는 지지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지층에게는 어쩌면 메시지가 전달된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체제 내에는 여전히 분노한 반대자들도 있고 그들 역시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 군사적 충돌의 결과로 이란의 체제는 더 강경해졌고 자신의 생존에 훨씬 더 집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란 국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저는 이 전쟁이 이란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그들이 나라를 장악하도록 돕겠다는 약속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더 강경해진 지도부만 남았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전쟁이 잘못된 가정들, 즉 이 정권이 약하고 곧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란인들 자신을 위해서도 더 넓게는 이 지역 전체를 위해서도 새로운 길과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테니까요.